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성적표가 어땠죠? 64,300원, 마이너스 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대금은 1조 조금 안 되는 돈의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현재 64,300원 선에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죠? 74,100원, 이제 6월 30일에 갱신하고 나서 현재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1선에서 물량을 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혹시 못 잡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6만원 아래 구간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앞으로 8만원, 9만원, 10만원 할 때 잡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고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 찍는데 더 힘이 나서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더 좋은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더욱더 힘을 박차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볼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자력 발전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왔다라고 이제 바로 포스팅을 했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행정명령 요약, 신뢰할 수 없고 외국의 통제된 에너지 보조금 폐지. 언제입니까? 7월 7일날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7월 7일 이런 명령, 행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주식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개별 종목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도 강하지만 요즘에 뭐 APR이라든지 혹은 지주사 테마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말 테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도 많고 상승하는 종목도 많지만은 그간에 전통적으로 잘 가다가 조정을 받는 테마들이 몇 개가 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바로 기억나시겠지만 조선, 원전, 방산 이렇게 대표적으로 조방원 요 친구들이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가 끝났느냐라고 하면은 절대 끝나진 않았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기존에 올라오지 못했던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친구들이 올라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분산됐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선 하나옵션 가지신 분들,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그리고 방산,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갖고 계신 주주님들, 현대로템 주주님들 절대 지금 매도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만들어주는 캔들은 의도적으로 개미 털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다 털고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항상 말씀드리면서 매일과 같이 지금 제가 이러한 포스팅 내용들, 법안에 대한 내용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다시 유입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봅시다. 주요 내용이 뭐냐? 미국의 납세자들이 고비용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수십 년간 보조해왔다. 이는 전력망 안정성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이게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산업도 전부 다 죽게 되고 이러한 원전 산업도 계속해서 침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는 원전이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미국 국방부에도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 에너지원이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 외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은 특히 위험하다. 에너지 지배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보조금 폐지 정책, 그러니까 과거에 풍력과 태양광에 들어갔던 보조금을 전부 다 폐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법안이 언제 조치가 들어가느냐? 법 시행 후 45일 이내.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되면 바로 때린다는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 부분에. 그리고 생산투자세 공제 종료 엄격 시행. 내무부 조치는 45일 내로. 그래서 이제 핵심을 요약하게 되면 국가 안보와 재정 건전성,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외국산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끝낸다. 쐐기를 박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바꿔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단순한 거예요. 풍력 플러스 태양광 다운. 그럼 뭘 믿겠어요? 원자력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밀고 있는 LNG 산업이 뜰 수밖에 없다. 이게 왜 뜨는지 여러분들도 진짜 제가 입 아프게 항상 설명을 해도 모자랄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맞아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뜨고 있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정말 많죠. 그 중에 하나가 SMR, 소형 원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소형 원전이 뜨고 있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자체가 뭘 만들고 있느냐? 여기 가스 터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가스 터빈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세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세척이 막 돌아가는 솔처럼 생겼어요. 그 구조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나 사진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무슨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있는 솔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막 돌면서 막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가 나온 자료가 있을 텐데 요거 보시면은 공기가 쭉 주입이 되고 연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빵 하고 공기가 압축해서 쫙 날아가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돌게 되겠죠?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되면 얘는 바깥에서 이런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압축되고 뜨거운 공기가 쭉 하고 나가겠잖아요. 이게 왱 돌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품이 옛날에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했었습니다. 일본 전량 수입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스터빈을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냥 가스터빈으로 원전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트기에 항공 엔진에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서 이제는 방위 산업도 같이 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에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줘야 되는데 왜 지금 안 올라가나요?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래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이게 월봉으로 돌려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여기 생겼던 여기 있죠. 요거 이게 2021년 6월 1일에 생겼던 고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깨졌냐면은 올해 들어오면서 깼어요. 이때. 그러면 이게 간격이 얼마예요? 2025년 4월 달이 3만 원이 깬 자리인데 이게 21년도라고요. 21년도. 그러니까 사이클이 4년마다 한 번에 도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 주가가 조금 쭉 오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막 사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오르니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2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껑충하고 3배 뛴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 주주님들께서도 이런 달라진 모습에 좀 당황스러워서 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매도가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권에서 계속 홀딩 하신 분들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횡보는 옛날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오르면 쭉 올랐지 아니면 그냥 아예 횡보를 하게 되면 무기한 횡보를 하곤 했지. 이게 없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테마가 끝나가지고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이면 이 21선에서 조정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지지가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쭉 올라오고 고점에서 꺾이게 되면 지금 매수세가 당연히 적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뜨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적어지고 실제로 거래량도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테마가 끝나가지고 끝난 종목은 어떻게 되냐? 줄줄줄줄줄줄 떨어집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주가가 유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바닥권에서 한 메이저 수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기에는 굳이 왜 팔아? 이거 나중에 조금만 더 냅두면 2배, 3배 가는 종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세력들이 덤핑하는 종목들은 어떤 그림으로 나오나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여러분들 상지건설 차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그냥 점상으로 올려버린 다음에 패대기. 또 한 번 기술적 반등 나온 데에서 차트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21선 여기 다 왔잖아요. 행운명선 어떻게 돼요? 또 올리고 패대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기한 횡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완전 테마주 작전주의 끝이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메이저 수급들이 이미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뢰고 명품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방향성 믿고 투자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금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처럼 소통방에다가 단기 종목들을 올려놔요. 왜 제가 단기 종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매일과 같이 매매하지만은 지금 포모가 오는 게 뭐예요? 왜? 오늘만 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 뭐 BK홀딩스, NHN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그냥 이름만 붙으면 뭐 가는 것들 그리고 부국증권 이런 애들 그날 수급이 생겨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데 이런 단기적인 종목도 챙겨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시다시피 오늘 보세요. 일동제약 9시 54분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9시 45분이 언제예요? 이때 눌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장중에 2만원 터치. 이러한 종목들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제가 7월 7일 날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짝 또 보여드리면은 다날이라는 종목도 7월 7일 8시 6분에 말씀드렸어요. 다날 잠깐 보여드리면은 다날이 8시 6분이면 언제예요? 8,580원 급등하기 전에. 그래서 이 종목이 장중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만원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단타 22% 챙겨가는 자리다. 이게 하루 이틀 연속이 하루 이틀 운 좋아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6월 매매 결산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타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떤 날은 당일날 청산 나가는 종목도 있었고 어떤 날은 좀 못 벌어가는 날은 5%, 2%, 1% 벌어가는 날도 있지만은 19%, 13% 챙겨가는 날도 있다. 그러니까 타율이 상당히 높은 단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금이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어떤 날은. 그렇지만 매번 승리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제 번호 보이죠? 위에 010-4438-5734 여기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보내드려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 자체 방향성 위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은 아무도 쉽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흔들리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혹은 종토방을 가끔 보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단기간 3배가 올랐고 이제는 막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바닥권에 잡으신 분들 혹은 위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하고 고민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내 계좌에 지금 플러스가 안 찍혀 있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혹은 운이 다해서 이제 상승이 끝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 겪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내 마음의 곡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서 그렇더라고요. 수익이 모자란 겁니다. 바닥권에 잡으신 분들도 더 큰 수익 먹고 싶은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매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채워드리면 됩니다. 이거 실제 제가 매매한 거고 이거 원하시면 인증 다 보여드릴 수 있고 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혹시나 그러신 분들 있어요. 황프로님 근데 저는 텔레그램 안 쓰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제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황프로님 저는 단타 종목도 텔레그램도 필요 없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전 중엔 대응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알짜배기 한 종목만 더 주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하나 엄선해놨는데 이거는 2025년 이 종목 하나면 모든 매매 끝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황금주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마지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지 550만%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 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 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특히나 이번에 젠슨 왕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가 있어 불과 4년 전에. 근데 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살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 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G이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 회사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으로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 전 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 재료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력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 노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 본 적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 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의 매집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 적 혹시 있을까요?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매집 중인 정말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안 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이 정말 눈에 띄었다라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5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상 주목을 해요.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5 실제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 옆면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4438-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간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넣으면은 10중 8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2배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젠슨왕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바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천 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던 적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100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4, 5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 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 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